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무원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임시급여 지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 공화 양 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흑인 및 히스패닉계는 줄고 아시아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소수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결과란 분석입니다. 11월 4일 치러지는 본선거에 앞서 이번 주말부터 조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날짜별로 투표소 운영 시간이 달라 사전 확인이 당부됩니다.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의 쇼핑몰에서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고객이 다른 고객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팁을 둘러싸고 직원과 고객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SNS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는 팁 항목을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무원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임시급여 지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 공화 양 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셧다운 기간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2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화당 법안은 군인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의 셧다운 기간 급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 법안은 일시 휴직자를 비롯해 모든 연방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양 당은 서로의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공무원 급여만 보장하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임시로 급여를 수령할 공무원 선정에 자칫 정치적 기호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와 그의 오른팔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게 누가 급여를 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을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광범위한 급여 보장 법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법안의 셧다운 기간,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을 추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입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오늘로 24일 차를 맞았습니다. 공무원 다수가 일시 해고되거나 휴직 처지가 됐지만 우편국과 사회보장국, 법집행당국, 관제사 등은 급여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중단된 공무원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셧다운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주 방위군 파병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통화를 했다며 시장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해 파병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연방정부가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주 방위군 병력을 파견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이 어젯밤 전화로 내게 중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데니얼 루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파병을 말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내가 어젯밤 루리 시장에게 전화했을 때 루리는 아주 공손하게 대통령께서 기회를 준다면 전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따라서 우린 샌프란시스코에 토요일 군대를 파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리 시장도 X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총력전의 상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리 시장은 우리도 할 일이 많다며 FBI, DEA, 연방검찰 등과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서 마약과 마약 사범들을 몰아내는 일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군대와 이민 단속국 병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회복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와 루리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은 벌써 몇 주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연방군 병력을 투입할 것에 대비해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 앞서 말레이시아와 일본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밤 11시에 백악관을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향할 예정이며 현지 시각 26일 오전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도착 후 오후에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그날 저녁엔 아세안 정상실무 만찬에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레빗은 27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쿄로 이동한다면서 28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와 회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엔 부산으로 이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이펙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미국 측이 주최하는 에이펙 리더스 실무협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0일 오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당일 밤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선 아직 세부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안보 협력 분야와 대북 정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흑인 및 히스패닉계는 줄고 아시아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교육 다양성 확대를 위해 소수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결과란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버드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신입생 중 자신이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학생은 지난해 14%에서 11.5%로 줄었습니다.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신입생 역시 지난해 16%에서 11%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백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수치는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제도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완전한 입학 주기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송에서 피고였던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기존 소수인종 우대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랜 하버드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원자들에게 표준화된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한 첫 해였습니다. 하버드 측은 이로 인해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밝혔지만 지원자는 표준 시험 점수 제출 의무가 없어졌던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10% 높은 수치라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하버드대와 마찬가지로 미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턴대도 흑인 신입생 비율이 지난해 8.9%에서 올해엔 1968년 이후 최저인 5%로 떨어졌고 아시아계 비율은 작년 23.8%에서 올해 27.1%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하버드대가 공개한 데이터는 신입생이 스스로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종별 신입생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NYT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인종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올해 응답한 비율은 8%로 작년과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조란 맘다니, 앤드류 쿠오모, 커티스 슬리와 후보가 두 번째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쿠오모 후보 지지를 선언해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밤 퀸즈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뉴욕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세 후보가 다시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근 IC의 맨해튼 차이나타운 급습에 대해 쿠오모 후보는 내가 뉴욕시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뉴욕의 IC가 발붙일 곳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는 맘다니 후보처럼 강하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맘다니 후보는 에릭 아담스 시장처럼 뉴욕시와 연방 정부가 협력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며 반이민 정책에 대해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오모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슬리와 후보조차도 IC 이민 단속엔 반대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연방 정부가 단속해선 안 되며 로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이슈에서도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직을 그만둔 뒤 주택 부족과 홈리스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고 맘다니 후보는 뉴욕시장이 통제할 자격도 없는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를 동결한다고 허위 공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홈리스와 렌트 안정 아파트 부족은 9년간 이어진 문제인데 주지사직을 맡을 땐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뉴욕시장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2일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쿠오모 후보와 함께 유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당초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다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지난달 28일 출마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11월 4일 치러지는 본선거에 앞서 이번 주말부터 조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날짜별로 투표소 운영 시간이 달라 사전 확인이 당부됩니다. 내일부터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주의원 등을 선출하는 올해 뉴욕, 뉴저지 본선거의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조기 투표 기간은 모두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본선거일은 다음 달 4일입니다. 조기 투표 시간은 뉴욕시의 경우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그리고 30일, 11월 1에서 2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10월 28일과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0월 3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지역의 경우 각 카운티별로 투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 정부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소 위치와 투표 시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투표용지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뉴저지주의 조기 투표 기간 투표소 운영 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일요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경우 포트리, 티넥, 해켄셋, 파라무스 등 총 9곳에서 조기 투표소가 설치 운영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유권자 등록 및 우편 투표 신청이 마감됩니다. 다만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경우 본선거 전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유권자 등록은 이미 마감됐으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오는 28일입니다.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의 쇼핑몰에서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고객이 다른 고객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커니 경찰은 지난 11일 25세 여성 앰버 톰슨을 가중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톰슨은 커니에 위치한 마샬 매장에서 칼 세트를 구입한 뒤 주차장에서 다른 여성 고객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톰슨은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한 여성에게 다가가 계산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화를 내고 해를 가하겠다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톰슨은 구입한 칼을 계산한 뒤 가족과 함께 자신의 차로 향하던 그 여성을 뒤쫓아가 칼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톰슨은 마샬 매장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녀가 범행에 사용한 칼은 피가 묻은 채로 인근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톰슨은 중대한 폭행, 불법 무기 소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무기 소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팁을 둘러싸고 직원과 고객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SNS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는 팁 항목을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LA 한인타운의 베이커리 아웃 오브 오디를 지목한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빵을 최소 8에서 10박스 구입한 고객이 팁 선택란에 0을 누르자 직원이 주변 동료들과 저 사람 팁을 안 줬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결제 화면에 20% 팁이 기본 설정돼 있었다고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구글 리뷰에는 중국계로 추정되는 한 고객이 해당 업소의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게재했습니다. 메시지엔 미국의 팁 에티켓을 배우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업체 측은 매장에서 고객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다만 팁 논란과 관련해선 사과문을 통해 팁 항목을 삭제하고 직원 급여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웃 오브 오디는 팁 강요 논란 이후 SNS와 리뷰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옐프 등에는 1점 평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옐프 측은 비정상적인 관심이 급증했다며 리뷰 작성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팁 피로감 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석됩니다. 식당,
카페, 배달 등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 끊임없이 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립교향악단이 모든 공연을 국가 연주로 시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교향악단의 본거지인 케네디 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임명한 리처드 그리넬 센터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넬은 앞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립교향악단은 국가를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독립선언서 서명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애국적 역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서 국가 연주 정책은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교향악단과 오페라단은 시즌 개막 때만 국가를 연주해왔습니다. 반면 포트워스 교향악단과 오클라호마 시리 필하모닉 등은 모든 공연에서 국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어제 에이브러햄 김미주 한인위원회 대표가 토머스 번 회장에 이어 내년 1월 19일부터 신임 회장 겸 CEO를 맡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김 대표에 대해 미국 한인위원회 집행이사와 회장을 지냈다며 외교정책 분석, 리더십 개발, 컨설팅 혁신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주 한인위원회 재임 기간 교육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 한인 커뮤니티 강화와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슨 이사장은 그의 비전과 경험은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성장과 참여의 새로운 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발표한 2025년 전미 최고 안전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인구 15만 명 이상의 전국 180개 대도시 가운데 117위에 그쳤습니다. 부문별론 주거 및 지역사회 안전 부문 123위, 자연재해 위험도 부문 66위, 재정 안전성 부문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인근 도시 중엔 용커스가 주거 및 지역사회 안전 3위, 자연재해 위험도 29위, 재정 안정성 118위를 기록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로드아일랜드주의 워윅이 차지했으며 가장 위험한 도시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가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5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이번 행사는 한인 시니어들이 보다 나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동안 뉴저지 상록회를 지원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한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참석과 후원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목요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